하이탑 1권에 아무튼 34쪽 탄화수소. 탄소 화합물하고 탄화수소랑은 또 다른 의미예요. 탄소 화합물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고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된 거예요. 탄소와 수소만으로.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 가운데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탄소,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몇 개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화수소의 구성 원소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결합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가 이제 쭉 연결되면 이제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사슬 모양. 그러니까 쭉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가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고리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슬 모양이냐 고리 모양이냐에 따라 나누고,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는 이게 수소가 포화됐다라는 말이야. 이게 수소가 포화됐다. 수소가 이제 최대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말이고, 불포화탄화수소는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이 있으면 그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에 수소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불포화탄화수소라고 하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삼중결합 미안해. 이중결합, 삼중결합 없이 단일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포화탄화수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일결합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러면은 수소가 포화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뭐 나중에 화학을 좀 더 배우면 알겠지만 이 수소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요 두 개 전자가 여기 있는 거거든. 사실은 얘가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서 이중결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중결합. 그래서 요거는 수소가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중결합에. 그러면은 수소가 포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단일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포화 탄화수소고,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어디든 있으면은 불포화 탄화수소예요. 불포화 탄화수소. 그 다음에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 방향족이 아니면 지방족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벤젠골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방향족이에요. 벤젠고리가 있으면 방향족이에요. 벤젠고리가 있지 않으면 지방족이에요. 벤젠고리가 뭐냐면 얘인데 얘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다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이중결합을 이렇게 이중결합이잖아. 그쵸? 네. 요렇게 그리면 이제 요거를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이 있으면 방향족이에요. 벤젠이 없으면 지방족. 벤젠이 있으면, 사실 벤젠이 냄새가 나요. 이게 뭐 때에 따라서 벤젠만 있으면은 좀 유독한 냄새가 나지만, 벤젠이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구조가 바뀌면은 향기가 나기도 해. 그래서 이게 방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향기가 난다 뭐 이런 소리예요. 냄새가 난다 이런 소리야. 그래서 하여튼 벤젠이 있으면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향기 나는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방향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벤젠만 있으면 좋은 냄새가 나는 건 아니야, 사실은. 유독한 냄새가 나는 거고. 이거는 되게 나쁜 애야. 하여튼 이거는 발암성 물질이야, 발암성 물질. 근데 요런 구조가 있으면서 좀 다른 게 막 붙어 있으면 향기가 나기도 해요. 그거는 또 발암성 물질은 아니고, 하여튼 벤젠만 있으면 발암성 물질이에요. 자, 복잡하죠. 아무튼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애인데,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나누는 거는 포화탄화수소는 단일 결합만 있는 거예요. 단일 결합만 있는 거예요. 불포화탄화수소는 물론 단일 결합이 많은데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은 불포화탄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불포화탄화수소가 돼요. 그 다음에 쭉 일렬로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도 있고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클로알켄이라고 하는 애는 요게 이제 단일 결합만이고 고리죠?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포화탄화수소 맞죠? 그 다음에 고리 모양이니까 고리 모양 탄화수소고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는 이제 고리가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일렬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사이클로헥세인이지만 뭐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뭐 6개가 아니라 뭐 7개나 8개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름이 또 달라.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포화탄화수소인 애를 사이클로알케인이라고 불러. 사이클로알케인. 근데 사이클로는 고리란 뜻이기 때문에 그냥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으면 알케인이라고 불러요. 알케인. 알케인. 이게 요런 애들을 다 알케인이라고 이제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 요거는 에테인, 뭐 요거는 메테인. 3개가 붙어 있으면 프로페인. 그 이름은 각각 있죠. 근데 사슬 모양이고 탄화수소면은 포화탄화수소면은 알케인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이클이 되어 있으면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어려운데 또 나오니까. 자, 사슬 모양이고 고리 모양이 있는데 사슬 모양 중에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알켄이라고 해요. 알켄. 삼중결합이 있으면 알카인. 이거 다 이름이에요. 다 알카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고리 모양인데 방향적 탄화수소가 되면은 벤젠이고 요건 벤젠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방향적이 아닌 경우인데 요 이중결합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사이클로알켄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네. 외울 게 너무 많아지니까 어려운 건데 다시 볼게요. 사슬 모양 탄화수소 가운데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으면 알케인이라고 부릅니다. 알케인. 근데 이게 탄소가 하나 있으면 요 메타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이는 거예요. 2개 있으면 에타, 프로파, 뭐 뷰타, 뭐 펜타, 헥사, 헵탄, 뭐 옥테인, 옥타, 노나, 데카 이런 거 붙이는 건데 자, 뭐 있나요? 밑에 거 보자 일단. 봐봐요. 하나만 있으면은 메테인. 얘네 전체를 뭐라고 아까 뭐라고 한다고? 알케인. 응? 요게 애인이 전미사예요. 전미사. 에탄 대 에테인. 알케인이고 애인. 프로판 대 프로페인. 3개면 프로페인. 전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4개면은 뷰테인. 그래서 뭐뭐 애인 이렇게 끝나면은 알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뭐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이름을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불렀어. 메탄. 근데 원래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안 같긴 하지만 실질적인 영어 발음은 애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메테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런 알케인들의 일반적인 식이 있어요. 자, 봐. 탄소가 하나면 수소가 4개죠? 탄소가 2개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러니까 탄소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위아래로 2개씩 늘어나는 거야.
탄소 하나에 2개씩. 탄소 하나에 2개씩. 그런데 양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늘어나더라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만약에 n개가 있어. 그럼 수소는 2n 플러스 2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1개 있으면 2개 있고 2개 있으면 4개 있고 3개 있으면 6개 있잖아요. 근데 끄트머리 2는 따로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 알케인의 일반식이에요. 알케인의 일반식. 알케인의 일반식입니다. 여기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 봐봐요. 알케인은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는 2n 플러스 2개만큼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케인의 일반식은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물론 입체적으로 친절하게 잘 그려놨는데 그냥 구조식을 그려라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탄소, 수소, 탄소, 수소의 이 각도가 90도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90도 아니에요. 평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알케인에서 이 결합각이라고 하면 돼요. 결합각이 109.5도예요. 이게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109.5도입니다. 여기도 109.5도입니다. 이거 여기도 다 109.5도예요. 네. 결합각은 109.5도다. 알케인의 일반식은 탄소 n개 있을 때 수소는 2n 플러스 2개이고, 그 다음에 단일 결합만 하고 있고, 결합각이 109.5도고, 요거 하나만 보면은 이제 정사면체 구조다. 정사면체 구조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요런 모형은 볼 앤 스틱 모형이라고 합니다. 공 막대기 모형. 볼 앤 스틱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결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같은 거 그릴 때, 뭐, 예전에 중학교 때 뭐 지방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지방의 소화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물에 안 녹아요. 탄화수소는 물에 안 녹습니다. 탄화수소는 극성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탄화수소는 물에 안 녹아요. 뭐 그런 건 이따 성질 나올 때 나올 것 같긴 하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단일 결합만으로 되어 있고 사슬형으로 되어 있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탄소가 3개까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꺾어진 것처럼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려도 얘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꺾어져도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얘가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지 아시려나? 하여튼 요를 원래 꺾어져 있어 사실은. 요거를 여기다 그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4개부터는 안 똑같은 애가 생겨요. 4개부터는. 탄소가 4개부터는 요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애랑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 있는 수소랑 자리 바꾼 애가 얘인데, 아이소뷰테인이랑 달라요. 이거는 다른 거야. 다른 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은 같아. 분자식은 탄소 4개에 수소 10개. 분자식은 같습니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다르죠. 이런 거를 구조 이성질체라고 해요.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이자야. 이게 이자가 성질이 다르다. 구조 이성질체. 진짜로 성질이 달라요.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녹는 점 달라, 그치? 끓는 점도 달라. 그럼 다른 애야, 다른 애. 같은 애가 아니고 분자색만 같고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 성질이 다릅니다. 근데 4개짜리는
구조 이성질체가 두 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탄소가 4개짜리는 구조 이성질체가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데, 만약에 5개가 되잖아요. 탄소가 펜테인이라고 하는 거 되잖아. 그럼 얘 하나 있고, 요거 하나 끊어서 얘랑 교체하는 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끊어서 얘랑 바꾼 애가 있고, 이게 3개가 생겨. 3개가 구조 이성질체가. 얘랑은 달라요. 왜냐면 끓는 점 다르죠? 녹는 점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개의 지금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탄소에 이렇게 메테인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얘는 세 번째 탄소 같잖아.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얘랑 얘는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방향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존재하는 거 아니고 하나, 둘, 3개 존재해요. 3개. 네오펜테인 이렇게 3개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뷰테인은 탄소수가 4개고 펜테인은 5개고 헥세인은 6개고 헵테인은 7개인데 점점 이성질체 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죠. 왜냐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헵테인이라고 해도 이 9개 헵테인이 사실은 다 다른 분자예요. 다른 분자. 구조식만 똑같고. 구조식이 아니죠. 네, 분자식만 똑같고. 자, 그런 것도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알케인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좀 어려운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알케인은 기본적으로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요거는 사실 화투 나올 때 나오는 건데요. 이게 알케인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면 무극성인 애들끼리는 정전기적 인력이 없을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할게. 여기 존재하는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한 군데 쏠릴 때가 있어요. 전자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원래는 무극성 분자인데 전자가 돌아다니다가 한쪽에 쏠리는 거야. 그럼 이쪽에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고 이쪽에 플러스 극이 되니까 이걸 쌍극자라고 불러. 쌍극자. 극이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서, 잘 봐. 여기 마이너스 몰려 있으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겠어? 쫄로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 때문에, 순간적인 쌍극자 때문에 얘의 쌍극자가 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가 영향을 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둘 간에 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간에 인력이 있죠. 인력이 생깁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인력을 발생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를 분산력이라고 해요. 어렵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인력이 생기는 거를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분산력. 어려운데, 아무튼 분산력 때문에 얘네가 인력이 있다. 무극성이어도 인력이 있다.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 분산력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입자가 작아. 분자량이 작아.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 돌다가 얘가 일로 오면 얘는 일로 띡 가면 끝이야. 서로 밀어내니까. 분산력이 잘 안 생겨요. 분자가 작으면. 분자가 커. 그럼 전자들이 어쩌다 일로 막 몰렸어. 그래도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력은 요거만 외우시면 되겠는데,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크다. 그 다음에 서로 표면적이 커야지
접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오펜테인이라는 애랑 노말펜테인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네오펜테인은 좀 동그랗게 생긴 애 가지고 접촉 면적이 되게 작아. 그러니까 얘가 유발쌍극자가 생겼을 때, 순간쌍극자가 생겼을 때 유발쌍극자가 생기는데 영향을 덜 줘요. 그래서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큰 거예요. 다시 해봐라. 얘는 쭉 일렬로 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펜테인이기 때문에 다 분자량은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분자량이 같아요. 분자량 같은데 얘는 일렬로 되어 있는 애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랑 접촉 면적이 넓어요. 얘는 가지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옆에. 그래서 얘는 접촉 면적이 작아져. 근데 얘는 더 작아. 얘는 동글동글한 애여서. 그래서 봐봐, 접촉 면적이 큰 애가 끓는 점이 높지? 끓는 점이 왜 높아요? 얘가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이 크기 때문에. 자, 노말 펜테인 같은 경우는 36도씨까지 가열해야지 끓는 거고요. 아이소 펜테인은 한 28도만 돼도 끓는 거예요. 분산력이 작아가지고 금방 기체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네오 펜테인은 분산력이 더 작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기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어려운데 해봐. 탄소수가 늘어나면서 분산력 어떻게 돼? 분산력 증가해.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다 증가하죠. 그러니까 니네 뭐 기름이나 이런 거는 이게 분자가 되게 큰 거야. 그래가지고 뭐 상온이 되면 굳어요. 왁스나 뭐 이런 거는 있잖아. 탄소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상온에서 고체 상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메테인은 뭐라고 배웠어? 메테인 이거 천연가스라고 배웠잖아. 이거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메테인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분산력이 작아서 녹는적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어렵지요. 알케인은 원래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이 극성 분자거든요. 극성 분자. 극성이나 무극성이랑 안 친해. 그래서 녹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 알케인끼리 서로 잘 섞이며 자기네들끼리 사이화탄소 벤젠과 같은 무극성 용매에 잘 섞인다. 얘네들도 사이화탄소 벤젠도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잘 섞인다. 알켄 할 거 되게 많네요. 와, 이거 맞네. 알켄. 일단은 단일 결합한 것까지만 좀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죠. 요거 좀 보겠습니다. 48쪽. 탄화수소, 탄소 화합물 중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탄소 원자들의 결합 모양에 따라 사슬 모양 탄화수소와 고리 모양 탄화수소로 분류합니다. 탄소 원자 간 결합의 종류에 따라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분류합니다. 벤젠 고리를 포함하면 방향 쪽 탄화수소라고 하고요. 벤젠 고리가 포함되지 않아 있으면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잘 보시면 탄화수소가 포화 탄화수소와 불포화 탄화수소로 나누고, 사슬 모양인 애는 알케인, 고리 모양인 애는 사이클로알케인. 근데 이중결합이 들어있으면 불포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사슬 모양이면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3중결합 있으면 알카인. 이거는 다시 볼 거예요, 둘은. 만약에 고리 모양 중에 벤젠이 들어가 있으면 방향족, 벤젠이 없으면 지방족. 근데 이거를 요러면 벤젠인데 이거 벤젠 아니에요. 이거는 벤젠은 육각형 고리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반복돼야 돼요. 예, 그래야지 벤젠입니다. 요거 비슷하게 생겨도 이거 벤젠 아니에요. 알케인,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 뭐뭐부터 구조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뷰테인부터라고 쓰면 되나? 뷰테인 맞네요. 뷰테인부터 구조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프로페인은 구조이성질체가 없어서 그렇고요. 요거 여기까지만 칸 다시 채울게. 자, 알케는 사슬 모양의 불포화탄화수소. 이중결합이 한 개 존재하는 거고요. 사슬 모양의 이것도 불포화탄화수소. 3중결합이 있으면 알카인, 2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2중결합이 있으면 알켄, 3중결합이 있으면 알카인, 단일결합은 알케인. 이거는 다시 할게요. 1번부터 너무 어려운데? 보고 알 수가 있나? 보고 알 수가 없네. 3번까지만 해보십시오. 1번부터 3번까지. 했어요? 사슬 모양인, 요거는 일단은 고리, 요쪽에 이제 2중, 3중 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단일 결합만 있는 애들이니까, 포화 탄화수소 하면 되고, 포화탄화수소이면서 사슬 모양인 애는 알케인. 근데 고리 모양이면 사이클로 알케인. 사슬 모양인데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알켄. 3중결합은 알카인. 사이클로 알켄 말고 이거는 방향족.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림 X에 대한 자료이다. 탄화수소 X에 대한 자료이다. X의 분자식을 쓰시오.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다.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모두 단일 결합이다. 그럼 알케인이네요. 알케인. 구조 이성질 채수가 2개이다. 2가지이다. 뷰테인인데요. 그러니까 탄소가 3개 있는 거는 구조 이성질체가 없고, 요렇게 하나 있는 애랑 요렇게 하나 있는 애 2가지 있는 거예요. 구조 이성질체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머지 탄소는 4개 결합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수소가 채우고 있는 거죠. 왜냐면 탄화수소잖아,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수소가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알케인의 일반식이 뭐라고?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탄소가 4개니까 2, 4, 8에다 2더하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요게 답이죠. 구조식, 분자식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알케인의 일반적인 성질 물하고 섞이지 않는다 봤고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사슬 모양이다. 알케인이 원래 사슬 모양입니다. 탄소 원자 수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 낮아진다. 높아집니다. 왜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커져서. 탄소 원자 수가 증가할수록 구조 이성질체 수는 감소한다. 아닙니다. 많아집니다. 증가합니다. 이요. 자, 알켄하고 알카인도 마저 할게요. 알켄과 알카인. 38쪽. 자, 아무튼 알케인은 이중결합, 알카인은 삼중결합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케는 이중결합, 알카인은 삼중결합. 여기도 일반식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생겼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 둘, 셋, 넷. 원래 얘가 요렇게 있던 애가 수소가 2개 떨어지면서 여기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 짝대기 하나에 전자를 공유하니까 탄소 전자, 수소 전자 원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 짝대기 하나에 탄소 전자, 수소 전자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수소가 자기 전자들 빼가면은 이 남는 애 전자 2개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가 생기려면 수소 2개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알케인이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는 2N 플러스 2였잖아요. 2N 플러스 2였는데 이 2개를 빠져나가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죠. 2개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알케인의 일반식이 CN에 HEN이 되는 거고 뭐뭐 N으로 끝납니다. 이해 가실까요? 네. 근데 삼중결합이 되려면 요게 또 하나가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자 있던 애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합이 하나 더 생길 때 수소 2개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를 또 이렇게 2개를 빼는 거야. 일반식이. 알카인의 일반식은 결합이 하나 더 생기면서 수소가 2개가 빠져나가니까 2N-2가 되는 거죠.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단일 결합만 있으면은 일반식이 2N 플러스인데 이중결합 하나 있으면은 수소 2개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고 삼중결합이 생기면은 수소 2개 빼지는 것만큼 수소의 그 밑에 아래첨자로 EN-1로 써야죠. 알켄과 알카인의 일반적인 성질 여러가지 뭐 물리적인 성질은 알케인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다 이런거. 그리고 뭐 상온에서 뭐 원자수가 늘어날수록 뭐 그 끓는 점 녹는 점 높아진다 뭐 이런건 똑같아요. 근데 알케는 폴리에틸렌 뭐 이런 비닐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봐봐요. 요런 애가 에텐인데 에텐. 근데 이 옆에 하나 더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옆에도 또 있고.
그러면 수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가 있잖아요. 예. 옆으로 이동해 가지고, 수소 떨어져 나갈 필요 없네. 미안해. 잘못했다. 수소 떨어져 나갈 필요 없고,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비닐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건 지금 설명할 필요 없나? 그건 나중에 봐야 되는구나.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다. 예.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요렇게 그리셔도 되고, 요렇게 그리셔도 되고, 요렇게 그려도 됩니다. 얘가 제일 그래도 뭐 구조처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그린 거예요. 얘가 왜 120도가 되는지는 화 2에 가서 배우긴 하지만, 1인가? 2권인가? 하여튼 2권에 가서 배우겠다. 2권에 가서 배우긴 하지만 평면 구조로 됐어요. 이게 평면 구조. 그리고 요각이 약 120도예요. 평면 삼각형. 그냥 평면 구조고 한 120도 정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전부 다 이중결합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이중결합이어도 에텐이라고, 이게 알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일결합만 쭉 있는 게 아니라 단일결합에 이중결합 하나만 있으면 알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펜이라는 거죠. 프로펜. 결합각까지 하면 좋은데. 자, 알켄은 어떤 반응을 하는데 불포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수소가 와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요런 에테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포화탄화수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첨가반응이라고 합니다. 첨가반응이 일어납니다. 알켄에서. 다 어렵죠, 지금. 브로민수라고 하는 게 원래 갈색이야. 이걸 넣어. 그러면 요 이중결합 하나 깨지면서 이 브로민이 요렇게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그린 건데, 요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적갈색이었던 애가 무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요 애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다, 이런 걸 뜻해요. 다시, 그러니까 브로민수가 원래 갈색이었는데 무색으로 바뀌면 여기 있는 애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여기서는 이제 탄소 산소 이중결합을 말하는 건 아니고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중결합도 돼요. 이거 넘겨보시면 브로민수 탈색반 없네 책에. 삼중결합도 브로민수 탈색반응 일어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는 이중결합만 소개한 게 아니지. 그렇죠, 맞죠? 삼중결합도 소개했죠. 지금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브로민수 탈색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런 애로 다른 것도 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에텐에 물을 첨가할 건데, 물을 요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소 하나에 산소 OH 붙어 있는 형태로 이중결합 깨지면서 여기 생기고 여기 생겨서 에탄올을 만들 수 있어요. 공업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에탄올을 원래 그 술 같은 거 만들 때 발효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에텐 가지고 공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에탄올. 자,
알켄의 이성질체. 예, 뷰테인인데 원뷰텐이라고 써져 있네요. 원뷰텐. 그러니까 첫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투어뷰텐이죠. 예, 이거는 두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랑 다른 거냐? 달라요, 얘가. 얘랑 다른 거예요. 얘랑 달라. 성질 달라. 이중결합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성질체야, 이성질체. 예, 이거도 구조 이성질체인데 이중결합의 위치가 달라서 생기는 이성질체예요. 어렵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가 없는데요. 어떡하지? 49쪽에 4, 5번 좀 보고 할게요. 하여튼 여기가 원래 유기화학 분야인데 이게 갑자기 모르던 것들을 하니까 어려운 거긴 해요. 세 가지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의 분자식이다. 사슬 모양이라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탄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고, 요거는 하나, 둘, 셋인데 가지가 달렸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상태네. 자, 탄소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한 개 있다. 자, 봐봐. 수소를 여기에다가 이제 채워야 되는데 수소가 여기 몇 개 있죠? 4개죠, 4개. 요렇게 수소를 채워볼게. 일단 2개씩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이 탄소가 결합을 하나, 둘, 3개 하죠? 그럼 여기 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중결합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일반식이 지금 N에 H에 EN이잖아. 얘가 알켄이잖아, 알켄.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결합 한 개 있다. 는 얘는 맞고. 얘 할게, 얘 다시.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EN이죠, EN. EN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중결합 한 개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EN이죠. 얘가 N인데 여기 EN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이중결합이 어딘가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하나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니까 기억이 일단 맞고, 분자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있다. 그거는 가만 그래요, 가만. 그러니까 가는 이게 같은 평면에 있어요. 같은 평면에 있는데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 같은 평면에 없어요. 요런 애들 이게 지그재그로 있고 위아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면체 구조.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면체 구조. 수소 하나 안 그렸군요, 내가. 수소를 하나 안 그렸네. 수소 하나 더 그려야 되고. 얘는 사면체 구조예요, 사면체.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래서 공통점 아니다. 수소, 탄소는 109.5도이다.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탄소. 봐봐요. 수소, 탄소. 요 각도는 원래 120도, 약 120도. 선생님이 그리기를 180도처럼 그렸지만, 요런 데는 109.5도가 되는 건 맞아요. 요런 데는 약 109.5도 되는 거 맞는데, 요런 데 있죠? 수소, 탄소. 요거 120도에 120도. 약 120도. 그게 아니고. 요런 거 120도입니다. 120도. 4번에 기억이 답이고요. 5번에 자, 어려워서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에테인 이쪽에가 얘 다른 거네. 에테인 여기가 있네, 그쵸? 에테인 탄소 두 개에 알케인은 그냥 단일 결합만 있는 거지, 단일 결합만. 얘가 에테인. 에타인 삼중결합 있는 거예요. 에타인. 그려 좀 보세요. 이렇게 삼중결합 있고 얘가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벤젠. 벤젠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탄소 있는 겁니다. 탄소 있는 겁니다. 근데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미 했으니까 수소가 이렇게 사이클로헥세인 탄소는 6개고 이중결합 하나 없네요. 사이클로헥세인이구나. 헥센 아니고. 그럼 여기 탄소가 있는 건데 탄소 하나당 수소가 2개씩 있어요. 요런 구조다. 구조는. 자, 여기 사이클로헥센이고 요거는 벤젠이고 요거는 알카인이고 에테인이죠. 에테인이고 요거는 에테인이고요. 이게 뭐 이런 구조고 평면구조인가가 가가 되냐?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얘는 평면 맞아요. 평면. 요거 평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 단일 결합만 돼 있고 단일 결합만 돼 있으면 4면체 구조니까. 요거는 직선형인데 평면이라고 해도 되긴 하죠. 여기 직선형인데요. 그래도 평면이긴 하니까. 근데 요거는 또 평면이 아니야. 안 되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군. 가부터 봐야 되네. 가부터 볼게요. 얘에 해당하는 애가 요 2개고 아니오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는 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얘에 해당하는 애가 얘 2개잖아요. 아니오가 얘 2개. 아니오는 사이클이고 얘는 사슬형인 거죠? 그 사슬형인가 이게 사슬 모양 탄화수소인가. 그 가에는 디귿을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가 지금 포화탄화수소네. 맞아요? 단일 결합만 있잖아요. 그쵸? 나는 니은 쓰는 게 좋겠죠. 포화탄화수소인가. 다는 얘의 평면구조인가. 괜찮아요. 근데 하나 더 있는 거 잠깐 볼게. 고리 모양 안 되겠군요. 둘 다 고리니까. 됐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할게. 알카인. 해봅시다. 예, 어렵죠. 알켄까지는 했고요. 알카인은 삼중결합을 하나 포함하고 있는 거고, 삼중결합이 들어가면은 이제 수소가 총 4개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에테인에서 수소 2개 빠지면
결합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소 2개 빠지면은 알켄이 되는 거죠. 알켄. 근데 이건 에텐이죠. 에텐. 여기서 수소가 2개가 더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결합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3중결합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3중결합은 이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선형. 직선형. 180도 각도. 요에는 여기가 요 결합각이 약 120도 각도고, 여기는 180도 각도고, 요거는 이제 90도가 아니라 요거는 109.5도 109.5도 각도입니다. 그래서 선형을 이루고 있다. 분자식은 요거다. C2H2. 칼슘 카바이드와 물하고 반응할 때 생긴다. 이거는 그런 줄 그냥 알고 있으시고, 칼슘 카바이드라고 하는 애랑 물하고 반응하면, 요거를 원래 명칭은 에타인인데 예전부터 화학자들이 불러오던 그런 명칭이 아세틸렌이야. 그래서 아세틸렌이라고도 해도 되고 에타인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3중결합을 가진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탄소 2개짜리인 경우고, 탄소 3개짜리인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잘 봐. 여기는 직선형이 맞는데 얘 있지. 얘는 사면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형이어도 여기는 109.5도 각도가 돼요. 얘가 사면체형이기 때문에 얘가. 요게 사면체형이니까 요 각도는 180도가 맞는데 요거는 109.5도가 됩니다. 자, 알카인은 3중결합을 하나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반대로 수소를 집어넣는 첨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텐이 되고, 에텐에 수소를 다시 첨가 반응하면 에테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3중결합도 브로민이 첨가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브로민은 원래 갈색인데 이렇게 첨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무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알켄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하는 반응이 브로민수 탈색 반응인데, 얘가 브로민이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 여기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3중결합도 돼서 이중결합 또는 3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알아내는 반응이 브로민수 탈색 반응이에요. 첨가 반응을 하면서 브로민이 이제 분해가 돼서 첨가 반응이 되는 거여서 그 갈색이었던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브로민수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탈색 반응이 일어나면은 얘는 3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중결합 또는 3중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에타인이 아세틸렌인데, 에타인은 요거 지금 방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들어갈 경우,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가 돼요.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됩니다. 걔는 또 약간 유독한 분자인데, 얘도 하여튼 요런 게 일어나고요. 아세틸렌은 이렇게 3중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끊잖아? 그럼 에너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세틸렌을 이용해서 금속을 용접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틸렌을 이용해서 용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3000도씨까지 나옵니다. 자, 고리 모양 탄화수소. 고리 모양 탄화수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아세피린도 고리 모양이고, 카페인도 고리 모양이고. 근데 알케인이라고 하면은 뭐만 있는 거냐면 단일 결합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리 모양인데 단일 결합만 있으면은 사이클로 알케인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탄소 3개부터 고리가 생깁니다. 당연한 건데 탄소 2개까지는 고리 없죠? 고리 만들 수가 없잖아요. 탄소 3개부터 사이클로프로페인, 사이클로뷰테인, 사이클로펜테인. 이건 단일 결합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인 이렇게 끝나면 알케인인데 고리 모양의 펜테인이라는 거죠. 근데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식이 또 있어요. 잘 봐, 잘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페인이야, 프로페인. 프로페인이 프로펜,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생길 때 수소가 2개가 빠져나간다라고 배웠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중결합이 되는 게 아닌데 요 끄트머리에 있는 2개의 수소가 떨어지고 여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탄소 N에 수소가 2N 플러스 2였었는데 끄트머리 2개가 빠지는 거야. 고리가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일반식이 이렇게 되죠. 알켄도 일반식이 얘인데 사이클로 알케인도 일반식이 얘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중결합 만들면서 수소 2개 떨어져서 알케는 CN에 HEN이 된 거고, 근데 고리 모양은 양쪽 끄트머리가 빠지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식이 똑같죠. 네. 알켄과 사이클로 알케인은 일반식이 똑같습니다. 일반식이. 그 다음에 요거는 각도가 어쩔 수 없이 60도고 요건 어쩔 수 없이 약 90도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108도인데 원래는 단일 결합이 되면 109.5도를 이루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좁혀졌어 사실. 그래서 얘는 되게 불안정한 애야 원래. 얘는 좀 건들면 뻥 터지는 애야 사실은 얘는. 뭐 연소 반응을 되게 잘하고 그런 애지. 근데 사이클로 헥세인은 다 지금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이제 유기화학 분야거든요. 이거 유기화학 전공을 해야지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사이클로 헥세인은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치 60도니까 육각형이니까 120도 같잖아. 그쵸? 마치 120도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120도가 아니야. 109.5도야, 109.5도.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은 육각형처럼 보이겠지만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평면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탄소 하나하나들이 다 사면체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요 탄소가 하나하나 다 사면체 구조여서 요 결합각이 109.5도야. 어렵지. 얘는 108도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108도보다는 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딱 108도는 아니에요. 약 108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좀 찌그러져 있어 원래 평면 구조가. 평면 구조가 아니라.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고 사이클로엑세인은 109.5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돼서 뭐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철저하게 외우시고, 지금은, 이거 뭐 외우면 좋겠지만, 이게 사이클로 헥센이죠, 헥센.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다, 이 소리야. 사이클로 헥센.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탄화수소죠. 불포화탄화수소죠. 그리고 원래 사이클로 헥세인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예요. 근데 거기서 이중결합이 되면서 거기서 2개가 더 빠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이클로 헥세인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예요. 12개거든요. 하나당 수소 2개씩. 그런데 사이클로 헥센은
이중결합이 되면서 또 수소가 더 2개 또 빠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죠. 탄소 6개, 수소 10개. 그리고 여기는 평면구조가 맞아요. 여기는 평면구조가 맞습니다. 여기는. 근데 요 애들은 다 109.5도, 109.5도 가지고 있는 입체구조가 되는 거예요. 방향족 탄화수소는 벤젠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벤젠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랑 서로 공명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공명구조를 가진다. 공명이라는 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긴 해요. 예. 공명구조를 가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근데 요렇게 지금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봐봐, 여기가 단일결합이고 이중결합이면 이 결합 길이가 얘가 길고요, 얘는 짧아야 돼요. 원래 이중결합이 더 짧아요. 삼중결합 이런 게 더 짧아요. 그래서 결합 길이를 측정해 봤는데 희한하게도 이 결합 길이가 실제로는 1.5중 결합에 해당하는 결합 길이를 갖는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 단일 결합에 동그라미 하나 펴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현을 해요. 원래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해야 되잖아. 4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리거든. 원래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나. 엄청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비편재화 되어 있어서 요 고리, 요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한쪽에 몰려있질 않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구조를 가집니다. 실제로는 가와 나의 혼합된 것이 아니라 두 구조의 평균에 해당하는 혼성 구조이다. 다 어렵네 말이. 실제로는 요렇게 해요. 그런데 요렇게 썼다라고 틀렸다라고 하진 않아. 요렇게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 요렇게도 한다. 그리고 서로 이제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그 정육각형 구조이고 평면 구조를 가집니다. 평면 구조. 이거는 평면 구조예요. 얘는 요 속해 있는 원자들이 다 하나의 평면에 속해 있습니다. 평면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120도가 맞아요. 이건 평면 구조이기 때문에. 다 어렵지요. 자, 벤젠은 엄청 안정한 분자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안정한 분자야. 그러니까 원래는 탄소 여기 있고 수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중결합 있으니까 무슨 첨가 반응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첨가 반응이 뭐였냐면, 이중결합이 하나가 깨지면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 이렇게 있다. 요거 하나 깨지면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뭐 요렇게 배웠어요. 방금. 알카인 같은 경우에 봐봐, 여기 삼중결합이 하나가 깨지면서 수소가 첨가가 되고, 여기에 수소가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합이 깨지고 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 벤젠은 이중결합이 있어도 첨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공명구조가 깨지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다 모르겠지?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튼 결합을 깨지는 않고 그냥 얘랑 바꾸는 것만 해. 바꾸는 것만. 그래서 치환 반응만 일어나. 치환 반응만. 이중결합이 있어도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저 공명구조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는 하지 않고, 얘가 떨어지고 얘가 붙는 치환 반응만 일어나요. 치환 반응만 일어난다. 미안해. 잘못 봤다. 요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붙어야지. 얘가 붙어. 치환 반응만 일어나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애를 톨루엔이라고 해요. 얘를. 톨루엔도 뭐 여러가지 이제 뭐 공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사람 몸에 좋은 건 아니야. 사실은 톨루엔이라고 하는 애는 발암성 물질이고요. 자, 나프탈렌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나프탈렌 이렇게 생겼어요. 나프탈렌 원래 냄새 있잖아요. 그게 방향족이어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고, 안트라센, 페난트렌, 벤조피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틸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자일렌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랑 한 다리 건너떠 있는 거랑 한 다리 건너떠 있는 거랑 달라요. 이것도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데, 요 위치를 올소 위치라고 해요. 올소 메타파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자일렌은 염료나 살충제, 의약품 만드는 데 사용된다. 넘겨봅시다. 원래 예전 책은 더 어려웠어요. 심화 개념에 있는 것도 다 있었어요. 그냥 뭐 요런 거는 알코올이라고 한다. 뭐 요런 거는 에테르라고 한다. 요런 거 에테르 그래도 좀 들어봤을 텐데, 그래도 요렇게 생긴 거 에테르라고 한다. 요런 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데, 알데하이드도 위험한 거긴 한데요. 포말데하이드는 이제 개미산이라고 해서, 뭐 개미가 이제 내뿜는 뭐 독 같은 거죠. 포말데하이드가. 뭐 아세트알데하이드, 요거는 뭐 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건 식초 성분이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니다 미안, 알데하이드가 아니라 아세틱 엑시드가 식초 성분이구나. 그러니까 요건 먹으면 안 되고, 알데하이드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케톤은 뭐 요런 게 케톤이고, 아세톤이라고 있잖아. 아세톤. 아세톤이 이렇게 생겼고요. 아세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복시산 중에 아세틱 엑시드는 이제 식초 성분이야. 이런 거. 아세트산 이거 식초 성분이고, 에스터라고 하는 애가 또 있는데, 에스터는 뭐 폴리에스터라고 해가지고요. 뭐 섬유 같은 거 만드는데 또 쓰여집니다. 자, 48쪽 다시 좀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사이클로알케인, 단일결합만 있는 거고, 사이클로알켄은 이중결합 있고, 방향적 탄화수소는 벤젠 링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이클로헥세인, 이거는 분자식이 뭐뭐인, 일반식 물어보는 것 같네요. EN, 헥세인이구나. 미안해. 사이클로 알케인이 아니라 헥세인이네. 그러면은 확정된 거죠. 이렇게 써야죠. 이거인 사이클로 알케인으로 안정한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이며, 탄소 원자 결합각이 109.5도다. 109.5도. 그림은 그냥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옆에서 바라보거나 그러면 이게 109.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이클로헥센 이중결합 하나 있네요. 그럼 분자식이 수소 2개 더 빠져야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이중결합 만들려면 수소 2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자식이 될 거고,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불포화 탄화수소이고 탄소 원자 간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요. 이중만 쓰면 되겠다. 벤젠은 분자식이 탄소 6개, 수소 6개인 고리 모양의 방향족 탄화수소이며 각 탄소 원자에는 1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고, 평면구조입니다. 그 말 말하는 거 아니구나. 미안해. 공면구조라고 해야겠다. 공면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1.5중 결합에 해당하는 공면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개념 기본 문제를 6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어, 6번에 이게 뭐 이중결합 이런 거 없죠? 요게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만 그리는 건데, 여기 탄소 있는 겁니다. 원래 탄소 있는 거고, 탄소는 결합을 4개 하기 때문에 요 하나당 수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저렇게만 그려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원래 요런 건데 생략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요거는 포화 탄화수소죠.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탄소 원자가 정육각형 모양을 결합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림만 보면 그런 줄 아시는데, 요렇게 결합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단일 결합만 있으면은 이거는 109.5도를 이루는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결합각도 얘가 110도 아닙니다. 109.5도입니다. 109.5도.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사슬 모양의 포화 탄화수소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화학식을 쓰시고, 자, 기억, 사슬 모양, 포화 탄화수소. 탄소수가 4개다로 쓰는 거죠. 근데 탄소가 4개면 포화 탄화수소이면 사슬 모양이고,
2n 플러스 2잖아요. 그쵸? 그럼 10개죠, 10개. 그 다음에, 자, 니은의 값의 범위는 요 사이지, 요 사이. 89도 C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0.5도보다는 작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탄화수소 X에 대한 자료이다. X의 이름을 쓰시오. 탄소 원자의 결합 모양은 고리 모양이다. 탄소 원자 한 개에 결합한 수소 원자는 한 개이다. 네.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원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 사이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벤젠이죠, 벤젠. 이거 읽으시면서 이 성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벤젠인데 공명 구도를 나타내는 거야. 탄소 원자 간 결합 길이 모두 같다. 이게 맞아요. 결합각 120도고 이게 요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고르면 안 됩니다. 벤젠링은 서로 이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아니야. 전자가 실제로 여기를 막 요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흑연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흑연은 요런 애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흑연은 전기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0번 입체 구조다라는 말은 평면 구조가 아니다 이런 거야. 가가 입체 구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이 직선형도 이것도 평면 구조라고 하시면 돼요. 직선형. 얘도 평면 구조, 평면 구조. 왜냐면 다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만 골라야 되고, 브로민 첨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으면 돼. 근데 그림으로 보면 이 벤젠도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첨가 반응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벤젠은 첨가 반응이 안 돼요. 치환 반응만 됩니다. 벤젠은 치환 반응만 돼. 첨가 반응 안 돼요. 이중결합에 있어도. 그래서 나랑 다만 고르시고 11번에 자,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가 모두 같다. 단일 결합만 있으니까 다 같은 거야. 다도 마찬가지야. 단일 결합만 있고 다는 1.5중 결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가와 다는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 모두 같은 거고요. 구성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다만 그럽니다. 다만. 얘는 이제 수소까지 다 하나의 평면으로 존재를 해요. 이거 평면 아닙니다. 얘도 평면 아니고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남았네. 개념 적용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 다음 주부터는 아무튼 좀 더 연습할 게 필요해서 내공에이밍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 개념 적용 문제는 바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화원, 물원, 생원 다 내공에임이라고 하는 거랑 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진도도 진도인데. 일단은 51쪽부터 다 어려울 것 같아요. 6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해보자.
할게요. 예. 하여튼 좀 연구하듯이 하셔야 되거든요. 가에는 탄소 원자가 2개래요, 2개. 그러면 3개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탄소 원자가 2개에는 뭐 이게 3개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그러면 가가 뭐 이런 얘죠, 얘. 얘가 가죠. 그 수소 원자 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그럼 얘가 나네. 수소 원자 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다네요. 자, 그래서 분자 1개에 포함된 수소 원자 수는 가가 다보다 많다. 맞네요. 가는 2개고 다는 1개고, 나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은 단일 결합이다. 나가 단일 결합 맞고요. 다의 분자 모형은 선형이다. 이거 선형입니다. 이거 직선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게 훨씬 좋죠. 안 그려놓으면 이제 그때그때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매칭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풀면 되잖아. 자, 그다음 2번.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 수의 합이 3인 탄화수소래. 근데 분자 탄소 원자가 2개밖에 없는데 공유 전자쌍이 탄소 원자 사이에 3개면 이거밖에 없죠, 그쵸? 뭔 얘기인지 알까, 이게? 탄소 원자 사이의 공유 전자쌍 수의 합이 3이다. 그러면 얘죠? 왜냐면 탄소 원자 2개니까. 근데 3개래. 그럼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쵸? 3개래. 근데 고리래. 얘죠, 얘. 그래야지 공유 전자쌍의 수의 합이 3개죠. 가는 브로민 첨가 반응을 한다. 첨가 반응 합니다. 삼중결합 이거 첨가 반응 합니다. 나는 포화탄화수소이다. 이중결합 있으면 불포화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 나가 다보다 크다. 나랑 다랑 같아요. 같습니다. 왜 같냐면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모자라는 거에 수소 채우는 거거든요. 모자라는 거에. 그럼 수소 6개죠. 지금 수소 6개. 얘도 6개예요. 얘도 6개. 그러니까 원래 에텐이랑 알케인이랑 수소수가 같아요. 왜냐면 일반식이 같기 때문에. 알케인은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가 2N개 있고, 사이클로알케인도 H가 2N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수가 똑같으니까 전체적인 원자수는 똑같게 되겠죠. 1번이 답이고요. 자, 3번에 포화탄화수소인가? 이 2개가 포화탄화수소죠. 일로 갑니다. 사슬 모양인가? 얘죠. 그러면 가가 얘고 가가 얘고. 아니요. 얘가 나하고. 방향적 탄화수소인가? 얘가 방향적이잖아. 다가 얘고. 라가 얘고. 가는 구조 이성질체를 갖는다. 같습니다. 아이소뷰테인 이렇게 구조 이성질체가 있죠. 탄소가 4개가 뚜루루 있는 경우는 노말 뷰테인이고, 이렇게 가지 달리는 형태가 있으니까 구조 이성질체가 있는 거예요. 나와 라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수는 같다. 자, 요거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씩이니까 10개 있네. 총 10개. 수소 10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네. 10개 있어요. 세보시면 좋은데, 라도 10개 있고, 라죠, 라 지금? 라도 10개 있습니다.
요 탄소인데 탄소 결합을 4개 하니까 여기 2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근데 여기는 한 개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에서 탄소 원자 사이 결합끼리 모두 같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결합끼리 모두 같다 지금.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탄화수소 X의 제법이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칼슘 카바이드라고 하는 애야. 그걸 물에다 넣으면 아세틸렌이 나와요. 아세틸렌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요게 나오는 거고 얘를 태운다 이거야. 얘를 태운다. 반응식으로 쓰면 이제 분자식으로 쓰면 C2H2죠. 그 다음에 이거 개수 맞추는 거 하는 거죠. 개수 맞추는 거. 자, 이게 안 맞아져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5라고 써있으니까 친절하게 써있으니까 그냥 맞추면 되겠다. 자, 보자. 여기 산소 10개네요. 그냥 해야겠네. 예. 다른 게 빈칸이 많아가지고 그냥 해야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봐봐요. 여기가 탄소 2개지? 그럼 얘가 2 써야 돼. 탄소 2개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써야 되겠는데. 예,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은 수소부터 맞힐까? 수소부터 2분의 5 여기 5는 써야겠다. 일단 어쩔 수 없네요. 예, 여기 5는 써야겠다. 이러면은 이게 맞추기 어려우면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 쓰면 되는데 뭐 5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산소는 10개여야 되죠? 그래서 10개를 여기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탄소는 2개를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산소가 여기가 몇 개지? 여기가 4개지. 근데 여기가 1개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6이라고 쓰면은 좋을 것 같지, 그쵸? 근데 그러면은 저쪽이 안 맞아지네, 수소가. 이도저도 다 안 되네. 미정계수법 쓸 수밖에 없네. 그냥 미정계수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5라고 쓴 거는 쓰고 하겠습니다. 자, 탄소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A잖아요. A니까 이 A는 B죠? B니까 B 쓸게요. B랑 같다. 이렇게 하나 쓰고 수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OA는 EC와 같다. EC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나 쓰고 산소 10은 EB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쓰는 거고 요런 경우에는 A를 1이라고 놔두는 게 좋아요. B를 1이라고 놔두면 A가 2분의 1이 되버리잖아. 그러면 A가 1일 때 B는 2예요. 이게 비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A가 1이면 C는 2분의 5네요. C는 2분의 5. C는 2분의 5. 안녕하세요.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맨날 전화하고 있어. 날마다 전화하고 있어요. 허경영 씨는. 그 다음에 요게 맞나 확인은 해봐야겠다. 예. 저거 그 H2 예. 아니 쓰셨어요? C2H2인데 오라고 쓰셨어요. 요거를 얘를 근데 그 애를 옮기실 때 그러네. 이거 이상하더라. 이게 뭐 하나도 안 맞더라. 이거. 다시 할게요. 하여튼 미정계수법으로 하는 거는 그대로 할게요. 아하, 그랬군요. 그렇구만. 미정계수법으로 하는 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EA는 EC랑 같네요. 맞죠? 그 다음에 산소가 10은 EB 플러스 C네.
A를 1이라고 하면은 B는 2고 A가 1이면 C도 1이네요. 여기에 그래 안 맞네. 4, 1 안 되네. 뭐지? 2A 이거 맞는데? 2A C B 2A는 B 맞고 H 2A 그러니까 딴 건 비율인데 어. O2 앞에 있는 O는 숫자라서 아 그러네. 해줘야 식이 맞는 거. 아 맞아요. 이런 경우엔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X라고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니 다시 할게.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멀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10개고요 2B 플러스 C랑 같아야 돼. 그쵸? 그 다음에 2A는 B랑 같은 거는 맞죠? 그 다음에 2A는 2C랑 같은 거는 맞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이제 비율이다 이거지. 비율이다. 그럼 A로 다 바꿔버리는 게 예. 빨리 나오는 거. 그렇나요? 예. B 대신에 4A? 그러니까 여기가 4A? 아, 그러네. 4A. 요거는 A라고 써도 되죠, 이건? 같은 거니까. 5A는 10이니까 A는 2고요. B는 4고요. C도 2네요. 그렇게 했고 2, 4, 2 했고 자 그래서 요건 이중결합이다 틀렸어요. 왜냐면 3중결합이니까 X의 구성원자 모두 같은 직선상에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고 B가 4고 C가 2니까 아니네요. 2 아니네. 2번. 그 다음에 사이클로엑스 프로페인 뭐 다 사이클로엑센이네요. 예. 단일 결합만 있기 때문에 포화탄화수소가 맞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가 같다. 같죠 지금 다 같습니다. 요 비율이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요런 그 일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고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물 생긴다. 이런 거 다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물 생기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하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있고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물 생기는 거 맞습니다. 자, 요게 일반식을 좀 아셔야지 풀기가 쉽습니다. 요거는 사이클로헥센이죠? 맞아요? 요 8이 2 곱하기 3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슬 모양이면서 포화탄화수소인가? 요게 이거에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모자란 게 근데 두 개 있죠, 지금? 하나는 사이클로헥센이고 하나는 헥센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헥센이 아니구나. 펜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중결합이고 하나는 사이클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중결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자, 요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4개 나오죠, 4개. 얘는 3중결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중결합 있는가? 자, 요런 거고요. 2중결합 아니네. 사슬 모양이 아니네. 얘가 이건데 얘는 사이클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중결합 있는 거고.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B와 D는 분자식이 같은 거예요. A와 B는 브로민 첨가 반응한다. A가 안 해요. A 안 하고 B는 하겠네요. 예.
A는 안 하고 B는 합니다. C 분자 1개에 수소 분자 1개를 첨가하면 A가 된다. 아니에요. 2개는 첨가해야 돼. 2개. 수소 분자 2개. 1개 첨가하면은 B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중 결합 있으니까 수소 분자 하나 들어갈 때마다 결합 그 공유 결합 하나씩 이제 사라지는 건데요. 2개를 해야지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니네가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2번까지 먼저 숙제를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